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한지은 선생님이에요. 우와! 네. 다들 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몰라요. 모르세요? 저는 다품법률사무소의 대표 한지은 변호사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허위 경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허위 경력 조직이. 오늘 주제는 허위 경력 뽀개기. 경력. 오늘 주제를 듣고 나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다들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사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A 회사는 헤드헌팅 업체한테 영업팀장의 자리를 추천을 부탁을 합니다. 원래 거래하고 있던 업체였어요. 그래서 헤드헌팅 업체는 원래 B라는 사람이 이 헤드헌팅 업체 이력서를 원래 예전부터 줬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의 경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A 회사에 적합하다고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A 회사는 B의 이력이 마음에 들어서 B를 면접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수년간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이루었던 성과들을 토대로 자기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향후 영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서 결국 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러나 B는 실제로 일을 했는데 업무상 실수를 자주 빚었고 그리고 영업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용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회사는 정식 계약 체결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는 A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업무상 능력 부족하다는 점은 사실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입증이 어려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회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모두 회사가 다시 승소를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A 회사는 B의 경력이 이제 의심이 돼서 B가 다녔던 회사들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정말 이 회사에서 다닌 것이 맞냐. 이렇게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상당 부분이 허위였던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진호위나 거기서는 그 경력조회도 안 하는 건가요? 네, 지방노동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 절차에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입증이 어려웠던 거죠. 그럼 결국에는 B가 경력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B를 채용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경력이 화려해서요. 어떤 경력이? 대기업 맞아요. 대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믿고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을 했던 건데 그걸 속아서 채용을 해서 다시 고액의 연봉을 주고 결국엔 3개월 동안 일을 시켰는데 일도 못해서 회사로서는 사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를 상대로 다시 사기 및 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했고 결국 B는 1심, 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실형 받는 거고 저기 회사가 막 다시 손해배상 같은 거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막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토해내라 막 그런 건 없나요? 일단은 결국에는 B가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보면 해고나 동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때까지 지급했던 급여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렇게 고용계약의 취소는 소급표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적으로만 이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일해서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사기칠만 하네요. 돈대로 벌고. 그렇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네. 손해만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B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사기죄는 재산범죄거든요.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재산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 그 피해 변제를 해야 다시 감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는 민사적으로는 반환 책임은 없었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1심이랑 2심으로 가면서 변제 금액으로 이 자기가 받았던 급여를 공탁을 합니다. 형사 공탁을 한 거죠. 결국 이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서 A 회사는 피해 변제를 다 받았어요. 사실 이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기죄를 고소했던 것이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많이 버셨나요? 아니요, 저는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허위 경력 아니면 뭐 경력 위조라는 거에 대한 법적인 정의 같은 게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허위 경력이다 아니면은 뭐 경력을 뭐 사칭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 이력서에 뭐가 있죠? 통상적으로 학력이 있을 거고 경력도 있을 거고 또 혈액형이요? 혈액형 또 뭐가 있어? MBTI를 진짜 물어봐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막 ESTJ는 안 받는다 막 이렇게 물어보내고 막 그랬어요. 아 진짜요? 이런 거 진짜 안 되는 거죠? 자, 학력, 경력, 좀 이따 조금만 있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꾸 흐름을 끊으시면 안 돼요. 네. 모르시는 건 아닌 거죠? 절대,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맞아. 네, 학력, 경력,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경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근로자가 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어느 하나를 이제 허위로 기재를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허위 경력, 사칭 이런 범죄에다 들 수는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사소한 거냐, 중요한 거냐, 진짜 직무에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이런 MBTI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회사의 자유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뽑았는데 말씀대로 뭐 MBTI가 뭐가 있죠? 뭐 어떤 걸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하려면 INFP. IMFP 이게 뭐 사회성이 좋은 선생님 MBTI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몰라요. IM 뭐 FP 뭐 이런 성향인데 다른 성향이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저 IMF는 국제통화기금 아닌가요? 잘 몰라요. 절대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범죄 이력이 있다는 범죄 이력. 네. 이런 걸로 채용 취소가 된다든지 막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채용 시에 범죄 경력 조회나 범죄 경력 자료, 범죄 경력 자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요구는 못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까지 이제 할 수 있냐? 요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일단은 배제하고 일단 회사가 한번 물어봤다 쳐요. 이제 뭐 이게 뭐 금전 관련된 업무다. 그럼 이제 회사로서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죄 같은 것들이 이제 경력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봐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회사가 이제 물어봤다 치고 근데 이제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회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발각이 됐다 치면 이거는 그냥 아까 전에 경력 위조건이랑 사실상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 경력이 사실 업무랑 관련성이 있다면 해고까지는 가능할 수 있고요. 다만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자체가 사실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있듯이 결국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경력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취지에 비춰보면 해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한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일만 잘하면 되겠네요. 사기 엄청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일만 잘하면은 해고 못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경력을 속이는 사람이 일을 잘 할까요?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원자 중에 50% 이상이 사람인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경력 위조 경험이 있대요. 진짜? 네, 잘 기억들 해보세요. 우리가 또 경력이 또 쌓이면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 다녔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고 이게 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우리가 뭐 1년 6개월 다녔다. 좀 없어 보이잖아요. 2년은 채워야지. 있어 보이지. 이런 것도 위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잘못돼 있으면 나중에는 진짜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저것도 진짜 듣고 보니까 저도 보통 대충 조금 반올림해가지고 해보셨어요? 오늘 반성문 써와요. 선생님 저 마지막 네. 질문 있습니다. 허위 경력자를 조금
사전에 걸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사전에 걸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이제 사람이는 채용 전문 사이트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성문 하나 더. 반성문 2개. 예,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요? 모르겠습니다. 회사 지원할 때 뭐 내셨어요? 졸업증명서, 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도 내요? 예, 그죠. 성적 좋아요? 아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류만 받는다고 해서 예방하기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럼 요즘에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요즘에 현직에 있는 인사팀, 친한 인사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사전 고용심사를 하는 업체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은 이런 학력이나 경력, 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판 조회.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까요?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 조회하기 힘들잖아요. 이 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할까요? 감금해서 고문. 일단은 그 처음에 채용 서류를 낼 때 동의서를 받는데요. 나 이제 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회할 거다. 그래서 일단 동의서를 받아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없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녔던 회사에 물어볼 때 이 사람 경력이 어떻게 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주겠어요? 개인정보를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기 다닌 사실이 있어? 없어? 이렇게 표시해서 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만 확인을 하는 거죠. 먼저 이쪽에서 정보를 다 주고 맞아 아니야만 물어본다고 해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동의가 있고 또 자기들이 개인정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준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평판 조회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판 조회는 이제 직원한테 물어봐요. 네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 알았던 상사나 아니면은 동료 연락처랑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 업체에서 여기 전화를 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근무를 했냐, 어떤 일을 한 게 맞냐, 업무는 어땠냐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물어보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준대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쫙 해서 이제 이거를 보내준다고 해요. 회사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완벽하겠죠. 뭐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전 고용 심사 업체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국내 이제 큰 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허위 경력자가 너무 좀 괘씸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진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법적으로 최대한 조지고 싶다, 엿먹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학생 나쁜 말 썼으니까 반성문 4개. 아까 말씀대로 뭐 사문서 위조나 아니면 뭐 사기죄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뭐 해고, 징계 요 정도 선이 있겠죠. 감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좀 아쉽네요. 더 하면 안 될까요? 더 해주실래요? 하다 보니까 짧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사건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저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노톡에서 한지은 변호사를 검색해 주세요. 한지은, 네. 한지은. 네, 그럼 다음에 뵙는 날까지 무소송이 이소송이다. 네, 됐나요? 와.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괜찮았나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촬영했어요. 나중에는 촬영인지도 몰랐네. 아쉬운데? 더 떠들어야 되는데. 아이고.